시술자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색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명에 사람들이 찾는 부분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레이저 기구들은 시술자에게는 조리도구랑 같은 개념이에요. 레이저도 도구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위원 대표원장 조정훈입니다. 오늘은 악센토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센토 레이저는 이제 엄밀하게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악센토라는 기기 회사, 기기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악센토 레이저는 575 나노미터와 1064 나노미터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롱펄스 레이저입니다. 사실 이제 이 스펙의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레이저라면은 색소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같은 색소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 30대에는 보통 주근깨가 많고요. 그리고 한 40대 넘어가는 층에서는 솔라렌티고, 그러니까 우리 흑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애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생기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표피 가까이 생기는 색소로서 롱펄스 575 파장이나 아니면 750 파장 롱펄스로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용적인 문제라면은 사실 선택의 문제인 거고, 병적으로 질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관없죠. 대신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치료를 하는 거고, 주근깨라든지 흑자 같은 경우도 아주 초창기에는 레이저 치료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결국 레이저도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빛을 흡수해서 레이저의 타겟이 돼야 돼서 이게 반응이 있고 부서져야 될 부분이고, 정상 피부는 조금 밝아서 레이저를 반사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색소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면 레이저 값을 조금만 잘못해도 일반 피부가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100이 있으면 50 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5%씩 깎아요. 그러면 10에서 레이저 한번 조사했으면 9.5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10에서 9.5 변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0.5만큼은 좋아진 거죠. 아주 희미한 색소도 치료를 하면 효과는 있는데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소를 놔두면 놔둘수록 더 짙어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내가 계속 밝은 피부를 유지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계속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색소 치료를 하고 나서 딱지가 생기게 만드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딱지가 생긴다는 거는 그 부분에 선택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소가 있는 세포층을 태워서 걔네들이 죽어서 새살이 돋아나와서 이제 요때는 색소가 안 생길 테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예쁘게 색소 쪽에 잘 앉았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 살성에 따라서 혹은 이제 관리에 따라서 딱지가 생기고 나서 치유되는 과정에 침착이 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 편에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빨리 생긴 색소들은 빨리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긴 색소들은 토닝으로 제거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술자가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료의 한 과정인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리프팅을 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 우주로 가시면 됩니다. 중력이 없는 데로 가시면 되고요. 색소 치료를 하시고 계속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빛이 없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긴다? 재발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색소가 생기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내 피부에 와서 자외선들이 계속 와서 피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두운 실내가 아니면 계속 그런 자외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재발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생기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다시 기미가 생기거나 색소가 생기는 걸 막는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될 거고, 레이저 시술하고 나서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전 자체가 색소가 터질 때 물을 좀 터뜨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고 보습을 해주신다면은 피부 건강 상태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575나 755나 525나 이제 이렇게 좀 얇게 들어가는 레이저들은 침투력이 낮기 때문에 표피와 진피의 아주 윗부분에 레이저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자극시켜서 어떤 효과를 보는 시술들, 일컬은다면은 올리지오나 써마지 그런 층들 시술과 만약에 결부가 된다면 예민하신 분들은 화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들도 있는 반면 같이 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서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피 쪽에 이제 그 자극을 주는 시술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레이저 색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시술자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색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명에 사람들이 찾는 부분이 있는데 엄밀하게는 레이저 기구들은 시술자에게는 조리도구랑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미슐랭 맛집 가서 이 사람 조리도구를 못 쓰는지 칼을 못 쓰는지를 그렇게 찾진 않잖아요. 칼은 도구일 뿐이고 레이저도 도구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색소에 어떤 레이저를 조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이 레이저 기기 이름보다는 주변에 봤을 때 레이저 치료를 잘 한다더라, 성과가 좋다더라, 이제 이런 곳을 찾아가시는 게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